시사. 네,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자며 여야가 초당적 협치를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게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입니까? 그 이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상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김기현 의원이 요새 이재명 대표를 자주 보시나요? 아니, 만날 수가 없죠. 그분이 최근에 연이어서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시겠다는 분이 당대표 되기도 전에 이재명 대표 저격수 활동만 하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한심해 보여요. 그리고 이 국가적 재난이 생겼는데 이재명 대표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에서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급 되는 인사들의 이 어떤 판단과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지금 이재명 대표 공격해서 도대체 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이 정부에 대한 책임론, 여당에 대한 질타를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강교한 수죠, 강교한 수. 강교한 수다. 강교한 거죠. 이재명을 공격해서 국민의 관심들을 이 재난의 책임론으로부터 우리 야당의 대표에 대한 비호감, 비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획책인데 저는 지금 그럴 때인가. 평상시 같으면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무겁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런 잔수를 쓰셔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야당은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 게 언제부터 국정조사를 하자고? 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제부터 네네. 정식으로 국정조사 하자. 어제도 지도부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민주당 내의 의원 모임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기자들을 만나서 그게 뭐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신 분은 있어도 야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없어요. 예. 원래 국정조사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당대표, 원내대표가 아직까지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바가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제 더 좋은 미래가 성명서를 내는데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대표는 원내대표. 요즘은 기자들이 예.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과거에는 지도부급 인사가 얘기할 때만 민주당은 이렇게 썼거든요. 예. 요즘은 그냥 개인이 얘기해도 민주당은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건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아직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는 없으나 적어도 한 30-4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모임인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시작한 것은 어쨌든 무게가 있는 제안이라고 봐야죠. 그럼 앞으로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최고위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를 여당에 정식으로 요구할까요? 저는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피할 수 없다. 이게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도 국가적인 재난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사건 초기에 왜 이렇게 대처를 잘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 이걸 전체를 이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는 진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정진석 대표가 검찰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사는 그건 사실 또 검찰 수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만 수사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번 일은 불법은 아니지만 도대체 정책적으로 왜 이렇게 무능했냐까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조사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조사 기능이고요. 수사는 처벌, 법을 어긴 것만 처벌하기 때문에 예. 법을 어긴 게 아닌데 잘못한 것은 조사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정조사와 수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번 건은. 이번 것은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와 수사가 같이 가야 된다. 네. 전반적으로 국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어떤 난맥상이 있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왜 사전에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해서 대책을 잘 못 세웠어요.
그건 처벌할 수는 없어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도 안 되겠죠. 그 직무유기를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조사에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 앉혀놓고 왜 사전에 안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용산구청장한테는 왜 당신이 직접 진두지 안 하고 부구청장한테 그 회의를 맡기고 당신은 왜 다른 행사에 갔어?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부구청장 주재의 회의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그건 수사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것과 국정조사를 할 게 따로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국정조사가 훨씬 넓은 범위고요. 예. 수사는 그중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만 그렇겠죠.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검수완박법을 개정하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태도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똑같은 거에 김기현 대표 말도 그렇고 예. 자꾸 본질에서 딴 쪽으로 관심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냐.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그러니까 이번 행사는 주최측이 없어서. 그래서 예.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 소리가 핵심이 뭐예요? 내 책임 아니야. 그렇죠. 내가 책임 내 책임 아니고 원래 요런 거였어. 이건 내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상조사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진상조사 제대로 못해. 의지가 없는 거지. 무슨 그것 때문에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온 팩트들만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심각했다. 이번 대규모 참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전에 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대책을 안 세웠느냐. 예방 차원에서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신고가 몰려 들어와. 그렇죠. 112. 그럼 당연히 국가가 개입을 해 줘야죠.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경찰청장과 소위 말하면 서울청장, 용산서장 어느 누구도 현장 주의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동 대처를 못 한 거예요. 대응 체계. 그다음에 112 신고 이후가 뭐 6시 이후부터. 아니 그러니까 신고가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옛날에도 들어왔고 이거 뭐 사람 많으면 신고 들어오지 이렇게 아니야. 이게 불감증이에요. 그럴 때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나? 그리고 현장 가서 보고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애들 불러라. 이렇게 지시하는 지휘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다들. 항상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위기 시에 작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사전 대처 못했고 사고 직후 초동 대처에서 완전히 엉망이었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책임 회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책임 회피하면 재발 방지 대책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인데 예.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사고 직후에 초동 대처는 그건 인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직후에 혹은 직전에 성신고 막 들어올 때 예. 국민이 위급하다고 막 신호를 보내는데 모른 척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없었던 거죠. 저는 주체가 없었으니까 주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에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은 추석 명절, 설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 대책, 물가 대책 그건 뭐 주최 측이 있어서 세우나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까 봐 국가가 미리 사전에 그렇죠.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톨게이트를 몇 개 막고 우회 도로도 만들고 혼잡할 걸 대비해서 국가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이번에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이번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데 그러고 나서는 내 책임 아니야라고 미루는 걸 보고 이 정권은 무능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무책임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주최측이 없으면 더 국가가 책임져야죠. 더. 주최측이 있으면 그래도 주최측이 안전요원을 배치할 거 아니에요. 주체가 없는데 사람이 몰리는 것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하는 것이지 주최측이 있는 행사 같으면 국가가 뭐가 필요해요. 주최측이 알아서 하면 되지.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제가 뭐 아니 근데 이제 가령 야당에서 또는 뭐 의원님이 누구는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어떤 분들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 우리 지도부도 지금 아직은 누구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더 좋은 미래에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 이건 경질, 뭐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다 저 파면을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범주가 다 책임질 부분인데 첫 번째가 사전 대처 못한 것, 예. 이건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책임이에요. 저같이 서울에서 정치 오래 한 사람들은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사전 대책 못 세운 건 이 둘이 문제예요. 예. 초동 대처 못한 건 경찰이죠. 신고가 112로 갔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에 대해 지휘 책임이 누가 있냐? 국무총리하고 이상민 장관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경중을 따질 거냐, 아니면 모두가 책임지게 할 거냐는 건 정무적 판단이죠, 대통령의. 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더 화가 난 것은 이런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 그걸 책임 회피용 발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말 자격이 없는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실 웃으면서 세상에 그 많은 국민이 죽어서 가족들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농담하고 있는 거. 이거 공주에 자격 없는 거예요. 이걸 이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산불 났을 때 김부겸 장관은 산불 나자마자 달려가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 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 가서 한 달을 사시잖아요. 아예 짐 싸갖고 가서 국무총리가 그 코로나 막아보려고. 이런 게 공직자 태도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공직자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리를 안 지켜, 지휘를 안 해, 책임을 안 져.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을 수도 있고 희생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의 태도에서 저는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국정조사 안에 혹시 뭐 10월 31일에 경찰청이 정책 참고 자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국정조사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요. 예, 만약에 한다면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상황을 조사할 수밖에 없죠. 뭘 빼고 뭘 넣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저는 분명히 요즘 국정조사를 저는 안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주호영 대표도 아마 각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안 받아주면 네. 할 수 있는 게 의장이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하고 같이. 국회의장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거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적 대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김진표 의장도 여기에는 그 호흡하는 분위기. 이건 제가 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제가 지도부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 제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파헤칠 때 국정조사도 했었고 청문회도 했었고 특검도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로부터 특검으로 흘러가는 이 일련의 과정의 시스템을 잘 아니까 선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수사를 하지요. 당시에도 보면 국정조사 진행할 때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대통령 조사를 못 하잖아요. 겁이 나서. 예. 그러니까 특검으로 간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성역 없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당은 지금 선 수습하자. 사태 수습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추궁을 하자. 그분들이 말하는 사태 수습이 뭔가요? 이미 장례식 다 했고 많은 분들이. 예. 지금은 그럼 뭘 수습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에게 올 피해를 수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뭘 수습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친양도 못하고 수습을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습 후 뭘 하자고 하는 게 일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 다치신 분들은 병원에 있고 돌아가신 분들 장례 지금 다 치르고 있고요. 뭘 수습하자는 거예요? 수습은 끝났죠. 이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남았죠. 대통령의 대응은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 분향소에 뭐 며칠째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분향소 가셔서 예. 국민들 위로하는 거야. 그거는 뭐 마땅히 이제 다 여러 번 가셨으니까 성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볼 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래서 어떻게 돼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며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이거를 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대통령으로서 매일 가서 조문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통령이 이렇다 할 대책이나 의지를 보여준 바는 없으니 이분들이 애도 기간이 이제 끝나면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문제는 애도 기간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일 뭐랄까 해법이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거고 어느 정도 진상을 규명할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그 밑에 계신 분들의 태도를 봐선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좀 급급하다.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분들 태도 중에 누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분이 있으며 누가 진실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분이 있으며 저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태도가 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아직은 구체적인 언사가 안 나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867님은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합니다. 정치인들은 싸우지 말고 사건 수습에 힘써주세요. 여야 모두 책임이 있어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